네, 금일장 해외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OA에서 미국 경제 평가권, 그 다음에 애플 AI 플랫폼 인텔리전스 공개권, 그 다음에 일라일리에서 신약 도나 네맙 FDA 승인 공고권,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BOA 측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피했다라고 그냥 얘기한 거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OA 애널리스트들. 근데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거에 코로나 직후에 발생했던 것처럼 빈 껍데기 형식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추후 증시의 급락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의 실질 기초체력 상승 기반, 그리고 개인들의 소득 증가 기반의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상 증시의 어떤 폭락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지수 같은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FED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지표라고 평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공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에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BOA 측의 그냥 자체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에서 AI 플랫폼 인텔리전스 공개권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 탑재해가지고 챗GPT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제공권이 있었고, 사실 이것이 애플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해야 되는 어떤 니즈를 감소시키는 상황이 됐고, 오픈 AI의 기초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애플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초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이제 오픈 AI 챗GPT를 탑재를 하니까 해당 디바이스를 아예 사내에서 홀딩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는데, 어쨌든 오픈 AI의 경쟁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사내 직원들이 오픈 AI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플과의 경쟁 구도가 오히려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오픈 AI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그만큼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착수 과정이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 형성이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테슬라 대비해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에 대비해서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역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신약 도나 네맙 FDA 승인권이 있었고,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인데, 정확히 말하면 치료라기보다는 진행률에 대한 감소,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행 속도를 그냥 막는다의 개념의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적으로는 증가하는 요인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라일리가 보유한 약품 수량이 워낙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신약으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다만 기대를 하더라도 10위권 안에 해당 약품이 매출적으로 기여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 미만의 기여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로 인해서 주가의 탄력성이 공격적으로 증가할 만큼 전체 제품 수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 개 두 가지의 약품으로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약 발표권 하나 두 개 정도로 빠르게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제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 의존도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일라일리는 워낙 대기업이라서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버 캘리포니아 긱워커법에 대한 이의제기 패소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우버가 반발해서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승소하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우버의 주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무관합니다. 일단 12일에서 13일 오늘장이죠. 오늘장에 FOMC 기자회견, 통화정책 발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해당 새벽 시간에 급변동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하반기에 대한 금리 예측치를 전부 다 전망할 수 있는 통화정책 회의인 만큼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블랙콘트 에코티였습니다.